오늘 저희가 첫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만약 당신에게 생전 처음 보는 거의 뭐랄까요, 외계어 같은 한문 고전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통째로 외워서 남들 앞에서 발표해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아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 이 생각부터 들 거예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 고전 암송 학습입니다. 저희 손에 들려있는 게 실제로 이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이 쓴 아주 생생한 소감문들이거든요. 네. 이번 탐구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이 학생들이 겪었던 그 극심한 고통의 정체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 지독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짜릿한 희열과 성장의 순간을 발견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이런 뻔한 감상문이 아니라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맞아요. 읽어보면 학생들이 어떤 암기법을 썼다가 실패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이 다 들어있거든요. 발표할 때 극도의 긴장감, 또 그걸 이겨냈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지금 내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통찰까지 담겨 있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암송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그냥 우겨 넣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마주했던 첫 번째 거대한 벽,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암송 준비 과정의 고통입니다. 소감문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막막함, 거부감. 그렇죠. 한 학생은 한자로 빽빽한 원문을 보고 외계어가 따로 없었다고 표현했고 또 다른 학생은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문자라고 했어요. 네. 특히 그냥 짧은 구절도 아니고 맹자의 웅장장처럼 논리 구조를 가진 긴 글을 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었을 거예요. 아, 맹자요? 네. 이름만 들어도 괜히 주눅드는데 그걸 통째로 외워야 한다니 저라도 일단 한숨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외계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바로 그게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초기에 시도했던 비효율적인 암송 방식이 있었는데 바로 뜻은 생각 안 하고 소리, 그러니까 음만 외우려고 한 거죠. 아, 전형적인 벼락치기 방식이네요. 일단 소리만이라도 입에 붙이자는 심정. 맞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너무 공감이 가는데 그게 잘 안 통했나 보죠. 네, 완전히 실패했다고들 하더라고요. 아, 소리만 외운 내용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문장 순서가 막 뒤죽박죽 섞이고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따로따로 둥둥 떠다니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의미의 끈으로 연결된 게 아니니까. 네. 한 학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제대로 된 암송이 될 수 없다는 걸 금방 깨달았다고 해요. 특히 맹자 원문에서 생과 의의 가치를 비교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한 글자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런 부분을 뜻도 모르고 외우려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다는 소감이 있었어요. 거의 뭐 고문에 가까웠던 거죠.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게 준비 과정도 험난했는데 진짜 공포는 발표 당일에 찾아왔겠죠. 그렇죠. 바로 실전에서의 심리적 어려운 말입니다. 네. 소감문들의 묘사가 정말 생생해요. 발표 순서가 다가오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렸다고요.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가장 큰 공포. 바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아, 그 경험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공포죠. 맞아요. 분명히 내 머릿속에 있던 파일인데 갑자기 누가 삭제 버튼을 누른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느낌. 그럼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던 게 눈앞에서 증발하는 경험,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 그럼요. 중요한 발표 때 머리가 하얘지는 걸 막으려고 저만의 미신 같은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건 뭐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공포인 것 같아요. 하긴 그렇죠. 학생들은 여기에 3분이라는 제한 시간 압박까지 더해졌으니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뭐 예상대로였습니다. 연습 때는 완벽하게 외웠던 내용도 막상 사람들 앞에 서니까 입이 안 떨어지고 말이 꼬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아, 그래서 소감문들에는 준비한 걸 다 보여주지 못했다는 그 완벽하게 끝내지 못한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외워서 말하는 단순한 과제 같은데 그 안에는 이렇게 복합적인 고통이 숨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완벽하게 좌절한 상태에서 다시는 고전 쳐다보기도 싫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바로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걸 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거대한 각에 부딪히고 나서야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한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전환됩니다. 고통 속에서 암송의 진짜 매력, 그러니까 성장 효과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뭐였나요? 거의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겪은 변화인데요. 학습 방식을 180도 바꾼 겁니다. 180도요? 네, 소리만 외우는 것에서 뜻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으로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닥치면 이걸 놓치기 쉽거든요. 하긴 그렇죠. 마음이 급하면 일단 입으로 외우기 바쁘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건가요? 한자 한 글자의 의미, 또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먼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요? 뒤죽박죽 섞여 있던 글자들이 제자리를 찾고 암기가 훨씬 수월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외운 내용은 기억이 아주 오래 남았다고 하고요. 단순한 암기법의 변화를 넘어서는 경험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소감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체화입니다. 체화요? 네. 지식이 더 이상 머릿속에만 둥둥 떠다니는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한 거죠.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걸 실감한 겁니다. 와, 체화라는 단어가 정말 와닿네요. 지식이 근육처럼 몸에 붙는 느낌이랄까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나니 고전이 그냥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전의 지혜를 현대적 문제와 연결하는 놀라운 통찰의 순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소감문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감탄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맹자의 사생취예, 즉 생명을 버리고 의로움을 택한다는 구조를 외운 학생의 경험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 내용 저도 봤어요.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어요? 이 학생이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일 뿐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곧바로 시험에서 정직하게 임할 것인가, 불의를 보고 침묵할 것인가와 같은 오늘날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윤리적 선택의 순간들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까마득한 옛 문장이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 거잖아요. 그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연결점을 찾아낸 거니까요. 그런 사례가 또 있었죠? 네, 또 다른 학생은 논어에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라는 구조를 접했는데요. 아, 지지, 위지지, 부지, 위부지, 시지야. 네, 맞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혹은 무지의 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와,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를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지혜의 정수를 스스로 깨달은 순간이었던 거죠. 바로 그게 체화된 지식의 힘입니다. 지식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다른 지식과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거죠. 이건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기만 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방식 자체도 아주 창의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스스로 효과적인 공부법을 개발해내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오, 예를 들어 맹자의 그 길고 복잡한 원문을 외워야 했던 한 학생은 정말 기발한 방법을 썼어요. 어떤 방법이었죠? 바로 도식화입니다. 글의 논리 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한 거예요. 아, 그림으로요. 시작해서 삶도 원하고 의로움도 원하지만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삶을 포기한다는 핵심 주장으로 나아가는 그 논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도로 만든 거죠. 와, 정말 똑똑한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니까 딱딱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잘 짜인 한 편의 건축물처럼 보였겠어요. 정확합니다. 텍스트의 뼈대를 파악한 거군요. 네.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출력 중심의 학습이었습니다. 출력이라면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밖으로 꺼내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읽고 그걸 자기 목소리로 녹음해서 계속 듣고 심지어 친구나 룸메이트를 앉혀놓고 앞에서 발표 시연을 해보는 겁니다. 아, 실전처럼요.
그렇죠. 머릿속으로만 맴돌던 지식이 입과 귀를 통해 온몸으로 각인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이런 학습법은 비단 고전 암송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공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결국 이 모든 고통과 노력, 창의적인 시도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감문들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개인적 성장과 자신감의 획득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 경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과제 하나를 끝냈다는 느낌과는 차원이 다른 성취감을 얻었더라고요. 발표 공포증이 심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늘 두려워했다는 한 학생의 소감문이 기억에 남아요. 네네. 이번 경험을 통해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겨내면서 스스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썼더라고요. 그 학생의 경험담이 정말 구체적이었죠. 발표 직전까지 극심한 긴장감에 시달렸는데 막상 입을 여는 순간 수백 번 반복해서 연습했던 덕분에 입이 저절로 움직이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요. 맞아요. 그 자동 실행 모드 같은 경험. 머리는 하얘졌는데 몸이 기억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이요. 네,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발표를 무사히 마쳤을 때 느꼈던 그 안도감과 성취감. 바로 이 감정의 폭발이 그 모든 고통스러웠던 과정을 잊지 못할 좋은 경험으로 바꿔놓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취감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더 특별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완수했을 때 나도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거죠. 한 학생의 표현처럼 이 경험은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도전이 닥쳐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해요. 고전 암송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 외계어 같던 고전 암송이라는 끔찍한 과제가 결국 나를 뿌리부터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바뀌는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옛글 몇 구절을 외우는 걸 넘어서 나에게 맞는 효과적인 학습법을 스스로 찾고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지금의 나를 연결하고 마침내 내 안의 두려움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아주 값진 경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학습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요. 그렇죠. 학생들이 온몸으로 발견했듯이 가장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도전이 때로는 가장 깊은 이해와 가장 큰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얻는 겉핥기식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온몸으로 부딪혀 체화된 지식이야말로 진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 소감문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변화는 학생들이 처음엔 한자와 고전에 대해 느꼈던 심리적 거리감과 거부감이 이 경험을 통해 오히려 친근함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아, 맞아요. 어색하고 두려웠던 대상이 나의 노력과 이해를 통해 의미 있는 존재로 탈바꿈한 거죠. 그게 바로 배움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생각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처음엔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분야가 있나요? 어쩌면 그건 당장 처리해야 할 어려운 전문 지식일 수도 있고 새로 배워야 하는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대의 생각이나 문화일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학생들의 경험처럼 그 첫 만남의 불편함과 막막함을 넘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그 뜻을 이해하려 애쓰고 소리내어 읽어보고 내 삶과 연결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말이죠. 어쩌면 그 안에서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의외의 지혜와 당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멋진 기회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